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사인자 과발현 시스템을 이용한 뉴런 형성에 대해 연구한 김동욱, 조현정, 조영준, 선수지입니다. 발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및 내용, 결과 및 고찰, 결론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과학 실험실에서는 사람의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마우스나 렉 같은 동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마우스나 렉 같은 실험 동물 모델로 수행된 실험은 사람의 표현형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의 표현형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코딩 진수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뇌의 피질 존재, 두께, 시냅스와 신경세포와의 밀도, 개수 등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줄기세포를 찾았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해 간세포나 표피세포 등 다양한 세포를 분화시켜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배제한 후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세포 중에서도 뉴런 세포를 연구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뉴런은 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세포의 한 종류로 그 구조가 일반적인 체세포와 달리 신호 전달과 수용에 특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배아 줄기세포, 유도 만능 줄기세포, 삼류화세포 등을 이용해 이러한 IN세포를 유도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각각 삼류화세포, 인간 줄기세포에서 IN세포가 유도되는 과정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으로 실시된 뉴런 형성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앞선 방식을 사용할 경우 뉴런을 형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줄기세포를 신경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은 최소 4주에서 5주, 길면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으며 장기간 성숙화시키더라도 혈관 내피 정구세포, 별악교세포, 신경악교세포가 없어 실제 뇌신경세포의 신경생리학적 특징을 모두 나타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특이적 전사인자인 NGN2를 가발현시켜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테트라사이클린 인듀시블 오버 익스프레션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한다면 일주일 내에 신경세포의 형태가 나타나며 4주 이내에 성숙한 뉴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학년 김도욱입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방법 및 내용입니다. 일단 클로닝은 조작한 DNA를 플라스미드 벡터나 세포에 도입을 하여 복제하는 과정을 통해 수많은 DNA 사본을 얻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은 NGN2를 과변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유전자를 테온 시스템 벡터라는 하나의 벡터에 삽입을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클로닝 과정은 insert PCR, digestion, ligation, transformation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PCR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denaturation, annealing, extension의 과정을 이루어져 아래 모식대에서의 과정을 반복하여 특정 DNA를 무수히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희들은 EX 마스터 믹스와 프라이머, DNA, DW, 즉 증류수를 넣고 PCR을 34번의 사이클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은 PCR을 돌리기 전에 온도를 설정해 놓은 화면입니다. 다음 과정으로는 Restriction Enzyme Digestion인데 이것은 특정 염기서를 인식하여 DNA를 잘라내는 제한 효소를 사용합니다. 저희들은 ECOR, ECOR1, BAMH1이라는 제한 요소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플라스미드 벡터에서 MCS라는 부위를 잘라 NGNT를 삽입했는데 MCS에는 여러 종류의 제한 요소 인식 자리들이 있어 외부의 DNA를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DNA와 제한 효소, 버퍼, DW를 넣고 37도에서 반응시키고 이를 아가로우 스케일 전기 영동을 한 후 DNA가 있는 부분만 잘라내어 GB 버터를 처리한 후 여러 번 워시 버터로 닦아주면서 센트리퓨즈 하면 순수 DNA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들은 전기 영증들을 시킨 후 DNA만을 뽑아내는 과정을 나타낸 모시도와 실제 실험 사진들입니다. 그 다음 라이게이션은 제한 효소가 나타내는 스티키 엔드라는 부분에 엔지니트를 삽입할 때 그 사이의 틈을 라이게이스라는 효소를 사용하여 연결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라이게이션은 DNA와 NGN2 유전자, 10X 버퍼, 라이게이스, DW를 넣고 16도씨 온도에서 반응을 시키면 1시간에서 3시간 내에 라이게이스가 활성화되어 NGN2가 삽입이 되고 스티키 엔더와의 사이의 틈이 메꿔지게 됩니다. 그 다음 과정인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이콜라이를 암피실린 같은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이 있도록 형질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형질 전환이 잘 되었는지 저희들은 박테리아를 인큐베이션 함으로써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래의 사진들, 아래 모시도들은 각각 어떻게 될지 간략적으로 나타낸 모시도들입니다. 형질 전환 과정은 5S H 그라스와 이콜라이를 넣고 마이너스 80도씨의 초저온에서 보관을 한 뒤 4도씨 얼음에서 10분에서 20분간 녹인 후 42도의 온도에서 90초간 히트 셔클 함으로써 이콜라이 안으로 벡터가 도입되도록 하고 미디어를 넣어준 다음 LB 배지에서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오버나이트 시켜 인큐베이션 시킵니다. 이후에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박테리아의 양을 비교하는데 사진에서 볼 수도 있다시피 실험군에서 박테리아가 상당히 많은 양을 자란 것을 보아 형질 전환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네, 연구 과정 소개를 맡은 경북과학고등학교 조영준입니다. 다음 미니프랩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니프랩을 진행하기 위해 트랜스포메이션이 완료된 이콜라이를 배양하는 과정을 거쳐 개체수를 증식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플라스미드의 양을 늘리기 위해 진행했습니다. 미니프랩은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이콜라이의 플라스미드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미니프랩 키트를 사용한 미니프랩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박테리아의 세포벽과 세포막을 파괴하여 플라스미드를 용출시킵니다. 두 개의 튜브 사이에 멤브레인이 위치하는 스핀 컬럼을 이용하여 플라스미드를 걸러주고 워시버퍼를 이용하여 셀 데브리와 같은 이물질을 걸러준 뒤 스핀 컬럼을 비우고 증류수로 플라스미드를 녹여 플라스미드 용액을 얻습니다. 다음 과정은 DNA 시퀀싱과 미니프랩 과정입니다. 미니프랩을 거쳐 얻은 플라스미드의 클로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DNA 시퀀싱을 진행하였습니다. 생어법을 통하여 DNA 시퀀싱을 진행한 후 스냅진 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자인한 벡터 염기서열과 클로닝 결과 얻은 벡터의 염기서열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아래 그림은 스냅진으로 염기서열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플라스미드 샘플 중 단 1개의 샘플만이 정상적으로 클로닝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클로닝된 벡터를 미디프랩을 거쳐 증폭합니다. 미디프랩은 플라스미드를 대량으로 추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미디프랩의 과정을 미니프랩과 유사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293T 셀을 컬처하는 과정입니다. 핵293T 셀은 트랜스펙션에 사용될 셀인데요. 이때 핵은 Human Embryonic Kidney의 약자로 핵293T 셀은 트랜스펙션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세포주입니다. 셀 컬처 플레이트로는 158 플레이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셀 펠렛을 디멘 미디아를 넣고 파이페팅하여서 펠릿을 풀어주고 디멘 미디아를 채운 플레이트에 셀을 분주한 뒤 뭉치지 않도록 잘 풀어줍니다. 핵293T 셀은 트랜스펙션 전 24시간간 배양합니다. 다음은 트랜스펙션 리에이전트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플라스미드를 세포 내부로 도입하는 방법으로는 폴리에테르 이미드를 사용하여 세포 내부로 플라스미드를 도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음전하를 띠는 DNA와 양전하를 띠는 PI가 컴플렉스를 이루면 셀이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 DNA를 셀 내부로 진입시킵니다. DNA PI 컴플렉스를 디멘 미디아와 혼합하여서 트랜스펙션 리에이전트를 준비합니다. 다음은 바이러스 생산을 위해 핵293T를 트랜스펙션하는 과정입니다. 24시간 배양에 사용한 배지를 석션하고 트랜스펙션 리에이전트를 셀에 공급하여 6시간 후 새로운 미디아를 교체함으로써 트랜스펙션 과정을 완료합니다. 미디어 공급 후 12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 용출이 일어났다고 판단하고
바이러스 숲을 콜렉팅합니다. 이 과정을 36시간까지 총 3회 진행하여 바이러스 숲을 얻습니다. 다음 과정은 36시간의 배양 과정을 거쳐 얻은 바이러스 숲에 포함된 바이러스의 컨센트레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바이러스 숲을 울트라 센트리퓨지하여 바이러스 펠렛을 형성합니다. 울트라 센트리퓨지 조건은 섭씨 0도씨에서 25,000G로 진행합니다. 슬라이드의 오른쪽 사진의 갈색 얼룩이 바이러스 펠렛입니다. 울트라 센트리퓨지 후 스파네이턴트를 제거하고 바이러스 펠렛을 디솔브하기 전 울트라 센트리퓨지 튜브에 남아있는 잔여 미디어 제거를 위해서 30분간 드라잉을 진행합니다. 스템셀 인펙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옵티맨 미디어로 바이러스 펠렛을 디솔브한 뒤 바이러스의 장기적 보관을 위해 바이러스 디솔브 미디어를 소분하여 섭씨 -8도씨에서 보관하여서 인듀스 뉴런 유도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연구 방법 내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전남과학부 1학년 천수지입니다. 세 번째로 결과 및 고찰입니다. 저희의 연구는 크게 5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집중 연구 기간 동안 2가지 과정인 전사인자를 과발현시킬 수 있는 벡터를 만들고 만든 벡터를 이용하여 렌티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다. NGN2 DNA 서열을 가진 인서트를 PCR해주고 퓨리피케이션 해줍니다. 또한 벡터를 제한 요소로 자르고 재퓨리피케이션을 해준 후 인서트와 벡터를 1:1 비율로 라이게이션 해줍니다. 이콜라이에 만든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얻은 콜로니들을 각각 따서 유니프랩으로 추출하여 시퀀싱합니다. 추출한 콜로니 중 5번이 디자인한 벡터의 연기 서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였고 5번 콜로니를 미디 프랩 해주었습니다. 렌티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해 핵 293T셀을 개대 배양하고 DNA, PEI, 그 다음 미디아가 섞인 용액을 핵 293T에 트랜스펙션 하였습니다. 추출한 렌티바이러스를 농축, 소분시키는 과정까지가 현재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의 연구는 집중 연구 기간 동안 진행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렌티바이러스를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렌티바이러스를 줄기세포에 감염시키고 독시사이클린을 처리하여 IN셀을 유도하고 IN셀 인비트로에서 시냅스 형성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IN셀과 마우스 데네피지 뉴런과 글리아셀을 공동 배양할 것입니다. 마우스에 IN셀을 넣었을 때 시냅스의 형성과 환경을 관찰하여 환경을 관찰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차후 연구 기간 동안 각자의 일정을 확인하고 조교 선생님과 현재와 비슷하게 상황 보고를 받고 연구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쳐 실험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런 특이적 전사인자인 엔진2 과배련을 통한 신경세포 형성입니다. 이는 스팀셀, 즉 줄기세포를 뉴런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팀셀은 세포가 밀집되어 있으며 콜로니를 이루고 분화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팀셀을 IN셀로 분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엔진2입니다. IN셀의 형성을 촉진하는 엔진2가 있기에 빠른 시간 내에 성숙한 뉴런을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 대량 생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IN셀을 신경정신질환과 관련된 세포의 편향 연구가 가능합니다. IN셀을 약물을 투입하셨을 때 세포의 변화나 관찰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여 약물 검사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험 사진을 보여주신 점이 좋았는데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하는데 어떻게 실험을 잘 진행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답변 가능할까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교님께서 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조교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교님께서 되게 수고 많으셨네요. 그러면은 각자 소감 한 말씀씩 학교 이름과 이름 말하고 발표하실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과학고등학교 조연정입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기 전부터 전사인자를 과발현시켜 뉴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며 클로닝, DNA 시퀀싱, 바이러스 농축 등 주제와 관련된 여러 실험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실제로 실험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쉽지만 전사인자 과발현이나 뉴런 형성에 있어 더욱더 깊은 지식을 얻게 되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학년 김동호입니다. 일단 제가 이 생명과학 조학에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는데 제가 세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연구를 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학교에 가서 실험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다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과학고등학교 조영준입니다. 학교 수업을 하면서도 학교 R&D를 진행하면서 같은 학교 학생들이랑 R&D를 되게 많이 진행했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또 조교님이랑 R&D를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지식들, 특히 또 세포생물학에 쓰이는 실험 기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었지만은 또 조교선생님께서 환경을 잘 만들어 주셔서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 못지않게 몰입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유익했고 또 짧은 기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비대면으로도 많은 것들을 알아가지만 대면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어서 오프라인 캠프에 참가 기회가 된다면 꼭 참가하고 싶습니다. 전남과학고 1학년 전수지입니다. 우선 뇌를 좋아해가지고 이것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다양하게 뉴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 같은 경우는 연구 방법을 많이 다뤘는데 이 다양한 연구 방법에 대해 또한 알게 되어서 되게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대면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실제로 영상을 보며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실험 진행해주신 문지훈 조교님께서도 혹시 한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윤기준 교수님 연구실의 문지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보지 못해서 이제 영상으로만 보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따라와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표까지 잘 마무리해준 학생들한테 너무 고맙고 뭐 추후에 제가 사후 연구에서 다른 것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더 진행을 해보고 사후 연구 기간 동안 줄기세포가 실제로 막 뉴런이 되고 뉴런이 이제 기능적인 것들을 측정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